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딴에는 애국심이라고나 할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하는 주제로 몇 가지 행복론을 제시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한국의 도로교통 내지 도로주행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었었는데요. 엊그제는 로터리, 그러니까 회전식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최고속도 제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영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 시스템의 선진국을 하면 당연히 유럽을 꼽아야겠죠. 그래서 저도 유럽에서 한 5, 6년 차를 운전을 해봤었는데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를 130으로 설정해 놓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90을 킬로미터를 최고속도를 해 놓았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좀는 50km로 제한적으로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90km로 이렇게 달리게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130.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다 130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덜란드만 120 정도였죠. 근데 그 유명한 독일의 아우토반, 독일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최고속도의 제한이 없죠. 그래서 특정하게 도로가 굽었거나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최고속도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두죠. 그래서 그 동양 사람들이 렌터카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보면 한국에 이제 젖어서 완전히 추월 차선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천천히 가고 이러면 이제 손가락 욕도 받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도로 교통 시스템, 주행 시스템에서 이 최고속도와 맞물려 있는 게 지정차선제인데, 지정차선제는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모든 차들은 뭐 4차선이든 5차선이든 제일 오른쪽 차선을 기본적으로 다니고 추월할 때만 왼쪽 차선으로 나왔다가 다시 기본 제일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지정차선제와 완전히 다르죠. 뭐 4차선에서 제일 왼쪽 차선은 뭐 특수 뭐 자동차, 뭐 3차선은 뭐 트럭, 뭐 2차선은 뭐 버스, 고속버스와 뭐 승용차 뭐 이런 게 지정차선인데, 이런 거 없이 최우측으로만 달리는 게 이제 유럽의 지정 차선 개념이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최고 속도의 제한이 조금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평택 쪽에서 1번 국도, 38번 국도 이런 쪽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완전히 4차선 뭐 이런 대로에서 최고 속도 60km 이렇게 정해 놓고요. 어떤 때는 또 뭐 50km, 어떤 때는 40km 막 붙여 놓죠. 합리적이라는 생각 안 들고요. 고속도로도 우리나라는 현재 최고 1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달리는 차들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법과 현실을 너무 괴리시켜 놓는 거 문제가 있죠. 정 110을 넘는 거는 위험하다고 하면 그 자동차 공장에서부터 아예 110 이상은 속도가 안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러면
경찰청이나 교통부나 이런 쪽은 그 원성을 감당 못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럭들은 지금 뭐 90 이상 못 달리게 아예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도 110 이상 못 달리게 정말 110을 넘는 게 위험한 속도라면 그 정도 이상 속도가 안 나오게 아예 만들어버리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법정 최고 속도는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죠. 감시 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좀 감속을 했다가 지나가는 게 넌센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로 이용자를 좀 기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불합리한 것은 부존자원, 석유자원 없는 나라에서 그 내리막길에서는 어느 정도 중력을 이용해서 탄력을 받잖아요. 그래 놓고 나면 제일 아래 한참 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쯤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딱 세워 놓죠. 뭐 80km 이렇게 하면 기껏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려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 상실하고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브레이크 패드 값은 별거 아닌데 휘발유 석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최고 속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고속도로 안에 구간 속도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듯이요. 고속도로를 처음에 들어가서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까지의 속도를 놓고서 평균을 잡아서 110을 넘었으면 전부 다 범칙금을 고지를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법규 담당자가 자리를 보존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법규 위반자로 처벌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장담하는데 이 법규를 지정한 사람도 최고속도는 안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최고속도에 대한 말하자면 고정관념, 이게 영어에도 있는 거죠. 영어를 배우자면 2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무교육 이런 걸로 해서 중학교는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영업시간에 들어가 있었기만 한 사람이라면 저는 제게 시간을 주어주신다면 2시간이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소요돼야만 영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고 상대방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쓰면 상대방이 영어를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영어를 쓰면 내가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영어 원어민들 나라의 실제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어를 쓰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할 수 있죠. 배울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한국말 뭐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공용화 되어야 한다. 이 영어 공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계속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영어 공용화, 그 다음에 즉시 영어는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신문에도 역시 또 광고를 냈었었는데, 세종대왕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는 한글 창제였죠. 국민들에게 중국어 내지 한자라는 외국어를 통해서 문자 생활을 하자니 너무 어려워서 우리 언어를 우리 글씨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자. 그게 시대 정신이었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영어 공용화죠. 그러니까 공용화라는 정책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영어는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게 어렵지 않은데 모두들 영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회에서 영어는 어려운 가치와 기술이 되는 거죠. 제게 방송 매체든 전국의 공공도서관이든 시간을 주시면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2시간이면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아줌마가 2시간 만에 영어를 마스터한 이야기라는 그 콘텐츠로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면 여러분 비즈니스 할 수 있고요. 영어 회화할 수 있고요. 모든 영어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최고 속도에 매몰되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올바른 가치이듯이, 왜냐하면 최고 속도라는 게 의미가 없으면 100m 달리기 할 이유가 없죠. 다운로드 받는 시간 더 빨리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속도로 지향되는 사회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제한한다는 거 조금 난센스라 생각하면서 역으로 영어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말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영어 하기 위해서 2시간 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날이 제가 어쩌다 어른이든 차이나는 클래스든 나가서 실증적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계속 유튜브에 그게 가능하다는 실증을 계속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명언영어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늘 바로 가능합니다. I am writing a book. I have got the page numbers done. 나는 지금 책을 쓰고 있다. 페이지 번호는 다 썼다. 전형적인 진행형인데 주인 동사가 현재여서 현재 진행형.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 am writing. 나는 쓰고 있는 상태이다. write는 라는 동사에서 온 현재 분사. 동사 출신이어서 의미상의 목적어 있죠. A book. 책을 쓰고 있다. 쓰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I write a book. 나는 책을 쓴다. 이러면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 진행형 상태로 바뀌게 되면 I am 이렇게 해서 그 상태 동사, 비동사가 와서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 문장의 형식이 바뀌는 거죠. I have got the page numbers done. have got은 그냥 have로 아예 생각을 해버리시면 간단하시고요. 느낌상으로는 have 동사 플러스 완전한 과거 분사는 아니지만 과거 분사로 보셔서 어떠한 얻은 상태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되기는 하겠죠. 어쨌든 have로 보시고 페이지 번호들이 쓰여진 상태가 되도록 했다. 약간 사역의 느낌이 나게 아니면 그런 어떤 걸 당하다 이런 느낌. 어떻게 그러니까 시키거나 당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have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 형태가 됐을 때, 과거 분사 형태가 됐을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문장은 별건 아니지만 내용은 재미있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페이지 번호는 다 썼다. 그렇지만 결국은 페이지 번호만 다 썼다. 제일 쉬운 거만 다 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직은 도전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어감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해 놨다고 봐야겠습니다. I am writing a book. I've got the page numbers done. 이 정도까지는 쉽죠. 어쩌면 인생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채비는 해놓고 실제로 본 점수를 따는 거.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리는 거는 쉽죠. 근데 그 회사가 수익을 나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데이트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건 이제 본론인 거죠. 늘 서론 쓰기는 쉽지만 본론이 어렵죠. 본론이 끝나면 결론은 상대적으로 또 쉽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해놓은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봐야겠네요. I'm writing a book. I've got the pages done. Page numbers done. 우리말에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 다 써놓은 거, 이걸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구세대적인 표현이긴 하죠. 요즘에 MS 워드 이런 거는 본론만 닫히면 페이지 번호는 자동으로 다 나오죠. 여러 가지 또 격세지감이 있는 유머죠. 아재 개그로 보시면 딱 좋겠네요.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어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면 실제로 잘못되게 된다. 그 유명한 머피의 법칙 중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건절에서 if anything can go wrong, 어떤 게 잘못될 수 있으면, 그러면 it will go wrong, 잘못돼 가게 된다.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죠. 뭔가 잘못될 수 있을 때 실제로 잘못되기도 하고 잘못되는 일이 많죠. 그걸 이제 머피의 법칙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안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여기에 대비되는 그런 얘기 또 있겠죠. 걱정한 거에 95%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건 이 머피의 법칙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될 수 있는 일이 전부 다 잘못되면 인류는 또 벌써 망했겠죠. 그래서 잘못될 때 잘못되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다만 잘못될 수도 있음은 고려에 넣어 놓는 것이 또 낫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올인, 예를 들어서 무난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무리해서 동원한 자금까지 다 해서 2억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다 집어넣죠. 그리고는 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이러한 그 명언을 좀 새기셔서 잘못될 수 있을 때 실제로 잘못될 수도 있으니 1억이 무난하게 동원 가능하다 자금이. 그러면 사업 계획을 아예 5천만 원만 가지고서 기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해보는 거죠. 그게 뭐 분식집이든 뭐 택배 회사든 뭐든 간에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문처럼 잘못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재기의 기회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1억을 무난하게 동원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2억 동원했다가 망하면 1억의 빚이 남게 되는 거죠. 1억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절대 큰 돈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이 머피의 법칙을 생각해서 1억 동 준비해놓고 5천만 원만 가지고 해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나머지 5천 원 남아있죠. 그러면 그 5천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2,500만 원만 가지고서 그 한도 내에서 사업 계획을 또 알차게 짜는 거죠.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2,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열심히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행히 잘 성공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궤도에 올라갔을 때 여분으로 비축해놨던 2,500만 원도 안전하게 써서 더 이제 가속도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시 2,500만 원짜리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절반으로 쪼개는 거죠. 1,250만 원짜리 사업 계획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없죠. 하나도 없죠. 늘 100%가 동원 가능한 자금이면 완전히 무리해서 200% 갖다 올인 하죠. 그리고는 주변도 괴롭게 하고 본인도 이혼을 한 해 만에 아이들을 뭐 처가에 보내네, 뭐 본가에 보내네, 뭐 자연인이 되네, 이런저런 얘기 하죠.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선 이런 머피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I always have trouble remembering three things. Faces, names, and I can't remember what the third thing is. 나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항상 곤란을 겪는다. 얼굴과 이름과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데 세 개를 온전히 다 기억한다. 정상이 아니죠.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이 정상인 거죠. 세 번째 뭐였더라? 이런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I always have. 나는 트러블을 갖고 있다. 문제를, 곤란을 겪는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Remembering three things. 세 가지 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는다. 이렇게 봤을 때 remembering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분사구문으로서 부사절로 쓰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가 three things, 세 가지 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faces, 이름, 얼굴과 names, 이름과, 그리고 얼버무리다가 I can't remember what the third thing is. 셋째 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재치 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 동사 외에 분사구문이라는, 부사로 쓰인 분사구문이라는 것 좀 한번 봐주셔도 좋겠네요. 이런 게 유머, 요 정도면 유머와 위트의 중간 단계, 그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I always have trouble remembering three things, faces, names, and I can't remember what the third thing is. I am an environmentalist. Most of my jokes are recycled. 나는 환경보호론자이다. 내 농담의 대부분은 재활용된다. 데이비드 레터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유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진행하는 진행자로 유명하지 않나 언뜻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environment, 환경적인 그러면 environmental, 그러한 사람, 환경보호론자, environmentalist, 나는 환경보호론자이다. most of my jokes, 내 조크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recycled, 재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말로는 그다지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물론 많은 것들이 재활용되지만 농담도 재활용된다, 하고 있다. 이런 자기 조크는 I am recycling my joke, 이러면 능동표현, my joke are recycled, 이러면 수동표현. 서양에서는 수동표현 좀 심심치 않게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정도의 유머는 아니고 그냥 봐주고 봐주고 넘어가는 정도. I am an environmentalist. Most of my jokes are recycled. I always believe that funny is serious and serious is funny. You don't really need a distinction between them. 나는 항상 재미가 진지함이고 진지함은 재미라고 믿는다. 둘 사이에는 정말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I always believe, 나는 믿는다. 일반 동사의 목적어는 절이 왔죠. That funny is serious. 재미있는 것이 재미가 진지함이고 진지함이 재미다. 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You don't really need,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istinction, 구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Between them, 그것들 사이에서. 보통은 between 하면 A와 B 사이에, 이런 between A and B, 이런데 이렇게도 쓰시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러면 단순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것들 사이에, 이런 부사로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구별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굳이 이 전면구는 형용사다 해서 둘 사이의 구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사이에는 구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왜 멀쩡한 것도 생각하다 보면 모호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스펠링이든 뭐 받침이든, 이런, 아니면 특히 영어 단어에서 스펠링, 뭐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모호해지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중간지대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도 그렇고요. I always believe that funny is serious and serious is funny. You don't really need a distinction between them. 실제로 유머는 좀 진지하게 유머가 될 만한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사실 유머가 맛깔스럽게 나오죠. 안 그러면 유머가 발견이 안 되죠. 그리고 진지함은 또 뭔가 재미있게 접근을 해봐야 진지함이 나올까요? 하여튼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erious is funny. 진지함이라는 건 재밌다. 누군가가 진지하려고 애쓰는 거, 그건 좀 웃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특정 정당에서 아주 진지한 듯이 논평이든 뭐든 하면 그게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다기도 하죠. 그런 거를 이 뒤쪽의 예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은 funny is serious.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진지한 거죠. 그것도, 그리고 또 진지함이 있어야 재미를 찾아내고 재미있게 되기도 하고, 코미디언이 웃기려고 하는 거, 그거는 진지한 노력에서부터 나오죠. 시리어스하게.
그런 면에서 각각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always believe that funny is serious and serious is funny. You don't really need a distinction between them. 그냥 funny 당연히 형용사고 serious 당연히 형용사인데 형용사적인 개념을 주어로 놓고서 도입해 봤다는 점도 문법의 융통성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If a kid asks where rain comes from, I think a cute thing to tell them is God is crying. And if they ask why God is crying, another cute thing to tell them is probably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어떤 어린이가 비는 어떻게 해서 오는지 묻는다면 그 애들에게 말해줄 재치 있는 대답은 신이 울어서야 라고 생각한다. 또 그 애들이 왜 신이 우는지를 물으면 또 하나 떠오른 영특한 대답은 아마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이겠지라고 하는 것이다. 흘러가는 얘기로 재미있게 표현한 거 보시면 되겠네요. 조건절, 부사절, if, 이런 if가 접속사인 거죠. 종속 접속사. A kid asks where rain comes from. If a kid asks where rain comes from, 조건의 부사절 내에 목적어에 다시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 속에 절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린이가 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거를 물으면 이렇게 해서 조건의 부사절이 끝났고요. I think a cute thing to tell them. 어린이들에게 답할 아주 영특한 게 하나가 있다고 영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is 그리고서 보어절로서 God is crying. 하나님이 울고 지금 있는 거야. 있으신 거야. 있으신 상태야. 라는 영특한 대답이 떠올랐다. 생각난다. 이렇게 한 거죠. If they ask why God is crying. 그러면 왜 하나님 신께서 울고 계시는 거죠? 라고 건지를 물으면 another cute thing to tell them. 그들에게 답할 또 다른 아주 영리한 것이 probably 아마도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너가 한 어떤 일 때문이야 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로서 you did, something you did, 네가 한 어떤 일, 그것 때문일 거야 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물으면 또 다른 답은 보어에 온 건 거죠. 보어에 온 거는 because of something.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와서 형용사로서 대답은 뭐뭐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니까 조금 버벅했었는데요.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If a kid asks where rain comes from, I think a cute thing to tell them is God is crying. And if they ask why God is crying, another cute thing to tell them is probably because of something you did. 여기서 보어 다음을 완전히 풀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보시기보다 따옴표로 온
전체를 하나의 대답의 덩어리로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Ideas are like the stars. We never reach them, but like the mariners of the sea, we chart our course by them. 이상은 마치 별들과 같아서 우리는 결코 그것에 닿을 수 없지만 바다의 항해사처럼 이상을 통해 우리의 항로를 그려낸다. 아이디얼, 이상, 물론 똑같은 명사이긴 하지만 아이디어의 또 다른 명사형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아이디얼이 이상적인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명사인데 그거에 복수형까지 되어 있죠. 이상들이라는 건. 그렇죠? 아이디어 역시 현실은 아니죠. 뭔가 생각으로 떠올린 그러한 것들. 그리 됐으면 좋겠다 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실은 아니고 조금 약간 호황되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죠. Ideals, 이상이라는 거는 like the stars, 별들과 같다 이런 얘기죠. We never reach them. 우리는 결코 그것들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들을 우리말로는 목적어니까 꼭 을을 붙여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죠. 그런데 도달하고 도달하는 대상은 별들이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자면 우리가 그것들에 도달할 수는 없다. 결코 but like the mariners, 항해사들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됐는데 이 mariners를 수식해주는 전면구가 형용사가 하나 또 있죠. of the sea, 바다의 항해사들처럼. marine, 이런 바다의, 항해의 이런 개념에 사람화 전미어 ER이 붙어서 복수 전미어까지 붙어서 mariners, 항해사들처럼 we chart our course by them. 이상들을 가지고서 이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코스를 차트화할 수 있다, 도식화할 수 있다, 도식화하게 된다,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현실만 딱 따라가자면 뭐 굳이 코스를 그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코스를 그려본다는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보면 좋겠네요. Ideals are like the stars, we never reach them, but like the mariners of the sea, we chart our course by them. I am more afraid, 더 두렵다. 그런 얘기죠. Of marriage, 결혼에 더 두렵다. than death, 죽음보다 결혼에 더 두렵다. 이런 얘기죠. I'm afraid, 이런 경우는 많이 I'm scared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어, 그렇죠. 주격 보어, 두렵다. 원인적으로 부사적으로 of marriage, 결혼에 대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결혼 부분이 그런 거죠. than death, 죽음보다 결혼 부분이 더 두렵다. 이 결혼을 좀 풍자화하고 조소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얼마 있으면 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결혼보다 덜 두렵다. 왜 그런지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정폭력이라면, 그렇죠? 죽음만큼 아니면 생생하게 죽음은 다가오면 그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폭력, 죽음 같은 폭력은, 죽을 것 같은 폭력은 계속 이어지면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의미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많이 그렇죠. 마누라의 잔소리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죠. 남편의 도박, 남편의 외도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죠. 예, 물론 모든 것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명언이기를 기원드리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I am more afraid of marriage than death.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